임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 이후에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임기님은 어떻게 매매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 좀 시장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지금 2거래일이 지났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난 날 이제 2.6% 그리고 다음 날 또 1.5% 이렇게 좀 이틀 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보시면 지금 13조 원 수준으로 이게 한국 거래소만 나오는데도 많은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선이 끝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세를 보인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준금리가 2.5%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되게 많이 상승하고 다양한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지금 뜨고 있는 테마도 많잖아요. 임기님은 어떤 테마에서 매매하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무슨 테마에서 매매하셨나요? 대선 이후에는 대선 정책과 관련된 지역 화폐 테마가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전에는 여러 후보들의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낙선된 후보의 관련주는 뭐 당연히 볼 필요는 없겠고, 당선인 관련주 중에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혜를 받지 않는 인맥주 같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로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정책 관련주 중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관련주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책을 보고 이게 제일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으로는 일단 지역 화폐 관련주가 가장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부 AI 관련주, 그리고 저출생 관련주, 세종시 이전 관련주, 대북주까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와, 지금 정책 관련 테마를 진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임기님은 주도 테마만 매매하시니까 지역 화폐만 매매하셨나요? 네, 저는 당연히 제일 센 지역 화폐에서 매매를 했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공략했습니다. 제 매매 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대선이 끝난 다음 거래일인 수요일에 지역 화폐 테마가 주도 테마를 이루면서 그 중에 대장인 코나아이를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타점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처음에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게 갭이 22%나 떠가지고 이미 노출된 재료라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관련주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코나아이가 대장주로 상승했는데, 그런데 코나아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테마 관련주 중 유라클, 웨캐시, 쿠콘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 테마가 형성된 것을 보고 이거 시가 회복한 다음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도 테마 대장주 장중 공략으로 이렇게 매매를 시작했다가 이게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일부 수익 실현해주고 이제 또 상해에 근접했기 때문에 상따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좀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수요일 시장에서 코나이 같은 경우는 상따를 하기에 좀 되게 좋은 조건의 종목이어서 장중에도 매매를 통해서 많이 수익 실현을 하고 상따까지 해서 다음날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을 보면 상따를 하고 일부는 수익 실현을 했고, 이제 다음날 차트를 보면 4% 정도 갭 상승을 해서 고가가 2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 이게 3분봉 차트인데 아쉽게도 목요일 상승할 때는 별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프리장에 한 4% 5% 올랐을 때 전부 수익 실현을 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화폐가 가장 강한 테마를 이뤄서 코나이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잘 매매해서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지역 화폐 대장주가 코나이였는데 목요일에는 쿠콘으로 바뀌었잖아요. 쿠콘은 매매 안 하셨어요?
말씀대로 수요일에는 코나아이가 대장이었고 목요일에는 쿠콘으로 이제 장중에 대장주가 변경됐는데, 제가 쿠콘을 상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이틀 연속으로 많이 올라서 그냥 패스를 했는데 매매를 할 걸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 살펴보면 수요일에는 24% 상승해서 끝나고 목요일에는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쿠폰 같은 경우는 쉽게 이 정도로 급등할 만한 많이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도 올라오고 상승하는 종목도 많은데 매매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되게 강세를 보여서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강한 시장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요즘이 단타하기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 지수는 되게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단타할 만한 종목이 많은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대형주들 특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천천히 상승하는 이런 대형주들은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단타로 트레이딩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도 많은데, 최근에 또 수익을 못 내셨거나 손실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계속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내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다가 최근에 좀 손실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완전히 새로운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이게 엇박을 타고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매법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디테일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엇박을 탈 수 있으니 이런 점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잘하다가 시장 분위기가 좀 이제 스윙에 맞는 것 같아서 좀 스윙 위주로 이제 매매를 시작하면 이제 또 다시 스윙이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에 알맞는 장이 오면서 이렇게 엇박을 탄 적이 많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디테일을 조정해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수익이 잘 나다가 갑자기 안 난다고 해서 나의 주력 매매법이 흔들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엇박을 타고 매매가 계속 꼬일 수가 있으니 이런 점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테마도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원전 테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원전 테마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면 대형주 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예전부터 원전 대장주로 계속 상승하던 종목인데,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할 때 이게 좀 하루 변동성이 작아서 매매하기 좀 개인적으로는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 대형주 중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목요일 시장에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5월 23일 금요일 원전 테마 대장주로 장대 양봉이 나온 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 현대건설을 매매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매매할 만한 자리가 나올 때 조금씩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장 시작 전 체코원전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시가가 다 갭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7% 갭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되던 뉴스이기도 하고, 최근에 주가가 또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이게 제로 소멸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후 시장에 이게 하락폭을 다 말아 올리면서 7%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원전 테마 중소형주 중 성광밴드라는 종목이 최근 신고가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목요일 시장에는 성광밴드도 조금 매매를 했었습니다. 성광밴드의 경우 주봉과 월봉 차트를 확인해 보면 특별한 저항은 없는데, 연봉 차트를 봤을 때
과거 2007년에 찍었던 39,650원 저항이 있습니다. 목요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약 14% 정도 떨어진 거리에 좀 강한 저항이 있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매매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 테마랑 대장주들 다 정리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다음 주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뭘 매매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강한 테마 위주로 공략을 할 거고, 그리고 확률상 또 최근에 강했던 테마가 또 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집중해서 공략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